네, 잘 보이시나요?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지 처리팀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발표자 양기창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구글 브레인 팀에서 작성을 한 Rethinking Pre-Training and Self-Training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시킬 때 자주 사용하는 기법 중 하나인 프리트레이닝과 그리고 최근에 특히 각광받고 있는 셀프-트레이닝이라는 기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 기법들이 과연 항상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큰 효과를 주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해본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리트레이닝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트레이닝은 이제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어떤 큰 데이터셋을 가지고 백본 네트워크를 먼저 훈련을 시킨 후에 이제 타겟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그 모델을 파인 튜닝 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타겟 태스크가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했을 때 이미지의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를 먼저 가지고 백본 네트워크를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디텍터 헤드를 붙여서 그 전체를 코코 오브젝트 디텍션 데이터를 이용해서 파인 튜닝 시키는 방법을 말을 합니다. 이런 프리트레이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밑바닥부터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보다 이렇게 프리트레이닝된 모델을 파인 튜닝을 시키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레이블된 데이터가 굉장히 적은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자들은 이런 프리트레이닝 기법이 과연 항상 퍼포먼스에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서 이 논문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는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굉장히 강해지거나 아니면 레이블된 데이터가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애큐러시 게인이 굉장히 적어지고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는 애큐러시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프리트레이닝 외에도 최근에 또 많이 쓰이고 있는 프리트레이닝 기법 중 하나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인데요. 이것도 프리트레이닝 기법 중 하나이고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방법과는 좀 다르게 이제 레이블 없이 프리트레이닝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 논문에서는 SimCLR 프레임워크를 가져왔는데요. 이 SimCLR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한 이미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가해서 두 가지 이미지 XI와 XJ를 얻고 이 두 이미지를 어떤 네트워크를 통과시켜서 피처 벡터 ZI와 ZJ를 얻고 그리고 이 피처 벡터 간의 시밀러리티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방향으로 이 네트워크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 이미지에서 나온 두 가지 이미지에 대해서는 시밀러리티를 맥시마이즈 시키고 그리고 서로 다른 이미지에서 나온 피처 벡터 간에는 시밀러리티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방향으로 이 네트워크를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처 벡터 간의 시밀러리티를 기반으로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레이블이 필요가 없고요. 최근에 소타를 찍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역시 앞서 말한 기존의 프리트레이닝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강해지는 세팅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퍼포먼스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프리트레이닝이 굉장히 별로 좋은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다른 솔루션이 있냐에 대한 답변으로 이 논문에서는 셀프 트레이닝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셀프 트레이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셀프 트레이닝도 사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이제 이 논문에서 다루는 방법은 노이지 스튜던트 트레이닝이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이제 레이블 데이터와 언레이블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레이블 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모델을 훈련시켜서 그 모델로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 수도 레이블을 생성을 하고 이 생성된 수도 레이블과 기존 레이블 데이터를 한꺼번에 이용해서 새로운 모델을 훈련시키고 뭐 이러한 과정을 반복을 하는 방법인데요.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그 흐름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하는 태스크가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쳤을 때 이 레이블 데이터로 코코 오브젝트 디텍션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언레이블 데이터로 이미지넷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미지넷 데이터는 클래시피케이션 레이블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저희가 원하는 디텍션 태스크에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버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블 데이터와 언레이블 데이터가 있을 때 먼저 이 코코 레이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티처 모델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훈련된 티처 모델로 이 이미지넷 언레이블된 데이터에 대해서 인퍼런스를 진행을 해서 그 인퍼런스 리절트를 수도 레이블로 삼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수도 레이블이 붙은 이미지넷 데이터와 그리고 기존의 레이블을 갖고 있던 코코 데이터 이 두 가지를 모두 합해서 이용을 해서 새로운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스튜던트 모델을 새로운 티처 모델로 삼아서 이 새로운 티처 모델로 다시 이미지넷 데이터에 새로운 수도 레이블을 만들고 또 새로 수도 레이블 된 이미지넷 데이터와 기존의 코코 레이블 데이터를 이용해서 또 새로운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런 이터레이션을 반복을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을 훈련시키는 이터레이션을 반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트레이닝 타임은 좀 더 많이 걸리겠죠. 네. 그리고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계속 똑같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수도 레이블을 붙이고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시키고 이 과정을 계속 똑같이 반복하다 보면 사실 계속해서 비슷한 수도 레이블이 붙게 되고 계속해서 비슷한 스튜던트 모델이 학습이 될 거기 때문에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시킬 때 이런 노이징 메서드 예를 들어서 드랍아웃이나 다양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활용을 해서 이 이터레이션이 진행됨에 따라서 스튜던트 모델이 계속해서 개선될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노이지 스튜던트 트레이닝이라고 불리는 방법이고요. 네. 그래서 어, 이런 방법으로 생성된 수도 레이블들의 예시를 나타낸 건데 이제 맨 왼쪽에 나타나 있는 게 기존 이미지,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실제 휴먼 레이블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이 그 티처 모델로 학습시킨 티처 모델로 붙인 수도 레이블을 나타냅니다. 생각보다 정확하게 수도 레이블이 붙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이미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도 레이블이 가장 정확하게 붙은 이미지들을 가져와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하게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노이지하게 붙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그런 노이지한 수도 레이블조차도 실제 퍼포먼스에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프리트레이닝 기법과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셀프 트레이닝 기법, 이 기법들이 다양한 어그멘테이션 세팅,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셋 사이즈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를 주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하게 되고요. 실험을 한 태스크는 오브젝트 디텍션과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입니다. 그 밑에 표에서 보시다시피 표에서 나타내는 것은 이제 먼저 오그멘트 S1부터 S4는 다양한 오그멘테이션 세팅을 말하고요. S1에서 S4로 갈수록 점점 더 다양하고 강한 오그멘테이션을 사용한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고 맨 밑에 랜덤 이닛, 이미지넷 이닛, 이미지넷 플러스 플러스 이닛이라고 나타나 있는 부분은 랜덤 이닛은 프리트레이닝을 아예 사용하지 않은 세팅, 그리고 이미지넷 이닛과 이미지넷 플러스 플러스 이닛은 프리트레이닝을 사용한 세팅인데 다만 이미지넷 플러스 플러스 이닛이 좀 더 퍼포먼스가 높도록 프리트레이닝을 해놓은 그런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팅들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그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그 노이지 스튜던트 트레이닝 그림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 부분에서 코코로 이제 티처 모델을 갖다가 이미지넷을 얼레이블 된 거를 이제 분류하고 이거를 하는 거는 코코는 이제 그 오브젝트 디텍션이고 이미지는 클래시피케이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백폰의 네트워크를 조금 더 잘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작업인가요? 어, 백본에 더불어서 디텍터 헤드까지 한꺼번에 학습을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프리트레이닝에서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는 클래시피케이션 레이블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본 네트워크만 훈련을 시켰지만 여기서는 이제 디텍션 데이터를 가지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백본 네트워크와 디텍터 헤드 전부 다 한꺼번에 학습을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저때 이제 이미지넷에서 좀 오브젝트 디텍션 하는 결과를 내놓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이 다음에 세그멘테이션 예시를 보여주셨는데 이 위에 있는 방법과는 다른 건가요? 아니면 같은 방법으로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한 건가요? 같은 방법이고요. 다만 이제 사용한 데이터가 이제 여기서는 코코였다면 거기서는 파스칼 데이터를 사용을 하게 되겠죠. 아, 방법론적인 부분은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네. 네, 그 노이즈 스튜던트 방법에서 네. 결국 스튜던트 모델이 학습하고 싶어 하는 거는 이제 라벨드된, 물론 이제 티처 모델이 라벨드된 코코 데이터를 트레이닝 에러가 제로가 될 때까지 학습을 하진 않겠지만, 네. 어찌됐든 스튜던트 모델은 그 티처 모델로 라벨된 이미지넷 데이터를 사용하고 거기다가 티처 모델이 이미 학습한 코코 데이터셋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스튜던트 모델이 결국에 학습하고 싶어 하는 거는 티처 모델이 예측한 분포와 가까운 것을 학습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네. 스튜던트 모델이 티처 모델보다 더 성능이 좋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혹시 그거에 대한 고찰이 같이 있었나요? 그거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지는 않은데, 여기서는 이제 스튜던트 모델이 계속해서 이터레이션을 거침에 따라서 개선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이 중간중간에 노이징 그 수도 레이블 데이터에다가 노이즈를 계속해서 어, 첨가를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스튜던트 모델이 좀 더 로버스트하게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언급이 살짝 돼 있긴 합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에 뭐 노이즈든 어떤 형식의 어규멘테이션이 됐든 그런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서 더 로버스트해진다. 약간 로버스트해진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그러면? 네, 로버스트해지기도 하고 이제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개선이 되긴 하는데 어, 네, 일단은 그 정도까지는 언급이 돼 있고 만약에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제가 이제 노이즈 스턴트 트레이닝 논문을 첨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첨언을 하자면 티처 모델을 스튜던트 모델이 학습하는 거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보시면 티처 모델은 코코만 쓰는데 스튜던트 모델은 코코 모델이랑 티처 모델이 수도 라벨드한 이미지넷 데이터도 같이 학습하기 때문에 아마 성능 향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차피 이미지넷에 라벨을 붙이는 것도 티처 모델이기 때문에 결국 티처 모델의 분포에 따라서 이미지넷 라벨이 형성될 것 같아서 큰 의미가 있을까 싶었는데 또 결과적으로 의미가 있었다니까 네, 이거는 제가 따로 논문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질문이 있는데, 그 말씀하신 노이지 스튜던트 트레이닝 모델을 사용해서 뭐 좀 더 로버스트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셀프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썼던 거를 수도 라벨링을 하고 다시 쓰고 계속 이터레이티브하게 반복하기 때문에 바이아스드한 솔루션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그런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부분을 노이지 드롭아웃 같은 거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어느 정도는 네, 이런 노이징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해결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레트레이닝 설명해 주신 슬라이드 첫 번째 거로 돌아가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여기서 그 퀘션이랑 앤서가 있는데, stronger data augmentation 또는 more labeled data가 있으면 accuracy gain이 줄어들거나 even hard accuracy라고 써져 있는데, 이 이유로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디스커션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를 나타낸 부분인데요. 먼저 프리트레이닝에 대한 실험 결과이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강해지거나 레이블 데이터가 많아지면 퍼포먼스가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어그멘테이션 S1에서 S4로 점점 강해질수록 처음에는 이제 랜덤 이닛,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프리트레이닝을 사용한 경우보다 퍼포먼스가 낮지만 이제 어그멘테이션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랜덤 이닛 상황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셋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처음에는 프리트레이닝 시킨 게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지만 점점 갈수록 거의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랜덤 이닛이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프 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는 SimCLR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ImageNet Init Supervised가 기존의 프리트레이닝 방법을 나타내고 여기 SimCLR 써있는 부분이 이 Self Supervised Learning을 사용한 상황을 나타내는데요. 둘 다 비슷하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강해지는 상황에서는 퍼포먼스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반면 셀프 트레이닝을 사용한 상황에서는 퍼포먼스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셀프 트레이닝 기법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 표를 보시면 이 첫 번째 로우는 아무것도 안 한 상황을 나타내고 ImageNet Init이라고 써있는 로우는 프리트레이닝만 사용한 상황, 그리고 세 번째 로우는 셀프 트레이닝만 사용한 상황인데요. 앞서 봤듯이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사용하면 어그멘테이션이 점점 강해짐에 따라서 오히려 퍼포먼스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제 셀프 트레이닝을 사용할 경우에는 모든 어그멘테이션 상황에서 항상 퍼포먼스 게인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이제 데이터셋 사이즈를 점점 커지게 하면서 이제 성능을 확인을 한 것인데, 마찬가지로 셀프 트레이닝을 사용하면 항상 퍼포먼스 게인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셀프 트레이닝과 프리 트레이닝을 동시에 사용을 했을 때, 둘 다 사용했을 때는 프리 트레이닝만 사용했을 때에 비해서 셀프 트레이닝을 추가를 하면 퍼포먼스 게인이 더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이 두 가지 기법이 어디티브한 효과를 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이런 셀프 트레이닝 기법을 이용을 해서 소타를 넘어서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것을 제시를 하는데요. 먼저 이제 코코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는 스파인넷이라는 모델 아키텍처를 이용을 해서 프리 트레이닝 없이 셀프 트레이닝만 이용을 했더니 이제 이렇게 소타를 넘어섰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파스칼 세멘틱 세그멘테이션도 마찬가지로 NAS-FPN 아키텍처와 Efficient 백본을 이용을 해서 훈련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는 파스칼 데이터셋은 너무 작다 보니까 프리트레이닝도 같이 사용을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사용을 했더니 소타를 넘어서는 소타가 개선된 결과를 볼 수 있었다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기존의 소타를 찍은 모델들을 보면은 프리트레이닝을 시킬 때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굉장히 이것보다 훨씬 적은 휴먼 레이블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성능을 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결과들에서 도출할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들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 이제 태스크 얼라인먼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질문을 해주셨지만 이런 프리트레이닝 과연 왜 퍼포먼스에 악영향을 주냐에 대해서 저자들은 태스크 오브 인터레스트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이 충분히 어웨어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태스크에 대해서 페일을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가 디텍션 태스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이미지넷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프리트레이닝을 시키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미지넷 데이터에서 좋은 피처들이 이제 코코 디텍션에서는 유용하지 않은 피처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디텍션 태스크에서는 어떤 이제 바운딩 박스를 그려야 되다 보니까 이런 포지셔널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미지넷 데이터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 시킬 때 이런 인포메이션들을 전부 다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태스크가 얼라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애노테이션이 좀 더 비슷한 성격의 애노테이션들이 주어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또 실험을 한 결과로 이제 앞서 말한 프리트레이닝에서는 이제 디텍션 태스크가 우리가 원하는 타겟 태스크인데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를 이용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시켰다면 여기서는 이제 디텍션의 타겟 태스크와 마찬가지로 디텍션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시키는 실험도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오픈 이미지스라는 디텍션 데이터셋에 대해서 먼저 프리트레이닝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앞선 프리트레이닝과 마찬가지로 퍼포먼스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태스크가 같은 것뿐만 아니라 애노테이션의 성격 역시 비슷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예시로 이제 파스칼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훈련을 시킬 때 파스칼 어그멘테이션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추가적인 좀 노이지한 데이터셋을 추가로 사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퍼포먼스에 악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데이터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애노테이션들이 좀 더 잘 얼라인이 된 상태여야 퍼포먼스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또 추가적인 새로운 방법으로 조인트 트레이닝이라는 걸 또 제시를 하는데요. 이 조인트 트레이닝은 사실 논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 확실하지는 않은데 이제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과 코코 디텍션을 동시에 훈련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본 네트워크가 있고 이제 클래시파이어 헤드와 디텍터 헤드를 동시에 달아놓고 이 이미지넷 데이터와 코코 데이터 이 두 개를 가지고 두 가지 로스로 동시에 훈련을 시키는 방법을 말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 실험해본 결과로는 프리트레이닝을 시키는 시간보다 더 짧은 트레이닝 타임을 거치면서 더 애큐러시 게인은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표가 이 실험 결과를 나타내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셀프 트레이닝만 시켰을 때, 뭐 조인트 트레이닝만 시켰을 때, 셀프 트레이닝과 조인트 트레이닝을 둘 다 시켰을 때, 그리고 뭐 프리 트레이닝까지 시켰을 때, 뭐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의 퍼포먼스들을 나타내고요. 보시다시피 이 프리 트레이닝과 조인트 트레이닝과 셀프 트레이닝 모두 어딕티브한 효과를 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는 셀프 트레이닝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데이터가 적을 때나 많을 때, 그리고 어그멘테이션이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셀프 트레이닝 항상 잘 작동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아키텍처나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항상 좋은 성능을 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프리트레이닝이 페일하는 상황, 뭐 데이터가 많을 때나 어그멘테이션이 강할 때도 셀프 트레이닝은 잘 작동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다만 프리트레이닝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릴 수 없는 이유는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데이터가 너무너무 적은 상황에서는 프리트레이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발표이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그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우선은 이제 맨 처음에 어규멘테이션이 강해지는 걸로 S1부터 S4로 있다고 했는데 셀프 트레이닝에서 네. 어규멘테이션이 강해진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직관적으로 뭐 그냥 시프트나 아니면은 뭐 색반전 이런 게 있으면 색반전이 조금 더 세진다라고 이제 직관적인 뭔가 오는 건 있는데 세진다는 좀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 표에 보시다시피 점점 더 많은 다양한 어그멘테이션을 가하는 것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S1은 예를 들면은 그냥 하나만 쓰고 S4는 그 뭐 색반전 했다가 시프트 했다가 뭐 컴믹스 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어규멘테이션은 어떤 어규멘테이션이 포함되어 있나요? 여기 표에 나와 있다시피
S1에서는 플립하고 크롭하는 것만 포함되어 있고, 뭐 점점 갈수록 오토 오그멘테이션, 뭐 스케일 지터링,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추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나온 약간 믹서비나 컴믹스 같은 기법은 조금 사용되지 않은 건가요? 네, 여기서는 여기 써 있는 기법만 사용을 했고 그 외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슷한 질문인데, 아니, 똑같은 질문인데, 그 어그멘트 3랑 어그멘트 4를 보면은, 오토 어그멘트랑 랜드 어그멘트, 오토 어그멘트가 랜드 어그멘트로만 바뀐 것 같은데, 그럼 랜드 어그멘트가 오토 어그멘트보다 더 센 건가요? 어, 세다는 게 아직 잘 완벽히 포함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세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추가로 더 무언가 어그멘테이션이 추가됐다고 해서 그게 더 센다고 말하기는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요소일 수도 있으니까. 아마 이게 그 오토 오그멘트와 랜드 어그멘트가 이제 이 어그멘테이션 기법에 대한 논문이 따로 있는 이제 어그멘테이션 기법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어, 이제 논문에는 뭐 자세히 언급은 없지만 스케일 지터링 같은 거를 좀 더 강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저도 자세한 사항은 아마 오토 오그멘트에 대한 논문과 랜덤 오그멘트 논문 따로 나와 있는 그 논문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여기서 결국에 어그멘트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데이터 분포에서 조금 떨어진 새로운 데이터 분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바이오 쪽 뭐 논문을 몇 개를 본다던가 아예 다른 태스크에 대한 논문을 보더라도 이미지넷으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네. 그런 데이터도 결국에는 이제 기존에 프리트레인된 이미지넷과는 전혀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을 적용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넷으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쓰는 것보다는 셀프 트레이닝이나 오히려 랜덤 이닛된 모델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좋다고 이렇게 이 논문에 따르면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전혀 다른 태스크, 뭐 예를 들어 세포에 대한 디텍션이나 세포에 대한 세그멘테이션 이런 전혀 이미지넷이나 코코와는 전혀 다른 태스크에 대해서 이루어진 실험이나 그런 결과가 있을까요?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은 오브젝트 디텍션과 세먼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만 진행이 됐고요. 그 외에 전혀 다른 태스크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논문의 디스커션 부분에서 주장하는 바를 생각을 해보면 말씀하신 세팅에서도 마찬가지의 논리가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그 디스커션 부분으로 가주실 수 있나요? 네. 여기에서 두 번째 문단에 Not only the task need to be the same, but the annotations need to be the same 이라고, 어노테이션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레이블, 달린 레이블을 말합니다. 정답 레이블. 그러니까 클래스 셋이 같아야 된다는 건가요?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 정확히는 이제 클래스 셋뿐만이 아니라 뭔가 이제 저희가 수도 레이블을 사용하면 네. 저희가 이미 훈련시킨 티처 모델이 만든 수도 레이블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기존 레이블과 좀 더 성격이 비슷해진다라는 느낌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먼저 레이블된 데이터를 가지고 티처 네. 모델을 훈련을 시키고 그 티처 모델로 수도 레이블을 붙이면 네. 그 수도 레이블들은 이제 기존에 있는 레이블들과 약간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레이블이 달린 게 아니라 좀 비슷한 방향으로 레이블이 달렸겠죠. 왜냐하면 이제 티처 모델이 기존 레이블을 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인퍼런스를 한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슷한 성격의 애노테이션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 예시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이제 같은 태스크, 같은 디텍션 태스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데이터셋을 사용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트레이닝의 결과가 딱 좋지 않게 나타났다는 것을 보고 이런 디스커션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프리트레이닝용 태스크가 있고 타겟 태스크가 있는데 두 개랑 얼라이먼트가 안 돼서 안 좋고 셀프 트레이닝은 그게 어노테이션이 비슷하게 되니까 좋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네, 셀프 트레이닝 설명해 놓은 부분에 보면 수도 레이블을 생성을 하고 다시 그걸로 학습하고 다시 또 생성하고 이거를 반복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비교 모델로 코코에서 엄청 되게 정확도를 높게 보이게 큰 티처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걸 이제 엄청 이제 오랫동안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미지넷에 대해서 수도 레이블을 하고, 그 다음에 좀 그런,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스튜던트 모델이 다시 수도 레이블을 달고 하는 이 리핏 되는 과정이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좀, 의문이 들어서 아예 그냥 수도 레이블을 좀, 처음에 아예 쭉 뽑아놓고 그거에 대해서 학습을 시킨 그런 비교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요. 이제 여기서 이터레이션을 굳이 왜 이렇게 반복을 하냐는 질문이신 거죠? 네네, 맞아요. 이제 이것도 사실 뭐 노이즈 스튜던트 트레이닝에 대한 논문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제 이 방법에서 이제 기대하는 바는 이 이터레이션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데이터에 각종 노이징을 추가를 하고 새로운 수도 레이블을 만들고 또 새로 트레이닝이 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제 그런 노이즈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스튜던트 모델이 점점 더 로버스트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지금 모델에서 이게 그냥 언뜻 보면 그냥 겐과 상당히 유사해 보이긴 하는데, 물론 겐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트 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물론 그걸 받아서 그렇게 똑같이 추론을 하는 거긴 하지만, 이제 겐에서도 데이터를 생성해내서 그걸 이용한다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비슷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어그멘테이션이랑 지금 이 셀프 트레이닝을 비교했을 때도 그 차이가 이제 어그멘테이션은 뭐 어떻게 보면 랜덤하게 이제 데이터를 변형해 주는데, 셀프 트레이닝은 뭔가 이제 태스크와 유사하게 바꿔주기 때문에 아까 이제 프리 트레이닝과 셀프 트레이닝을 비교했을 때처럼 뭔가 어그멘테이션과 이제 셀프 트레이닝이 뭔가 효과가 다르다? 아까 이제 그 두 가지를 같이 썼을 때 효과가 배가 된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겐과의 차이점은 겐하고 어떤 부분에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겐은 아예 생성형 모델인데 어떤 부분에서 궁금하신 건지. 네. 제가 이해가 좀 얕을 수도 있긴 한데, 겐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의 모델을 두고
여기서는 이제 그 스튜던트 모델이 결국 티처 모델이 된다는 게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걔네서는 두 개의 모델을 각각 트레이닝해서 이제 서로 하나가 이제 데이터를 생성해내고, 다른 하나가 이제 그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와 구분하는 이제 태스크를 하면서 트레이닝이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데이터를 생성해낸다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유사하지 않나 싶어서 네, 여쭤봤습니다. 벤과는 약간 목적 자체가 다른 것 같은 게, 걔는 이제 그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서로 이제 경쟁을 하면서 점점 더 그럴듯한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게 목표인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레이블 데이터에 수도 레이블을 계속해서 새로 달면서 이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는 게 목적인 것 같아서 좀 방향 자체가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네네네. 또 두 번째 질문은 간략하게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아, 네네. 그, 이제, 여기서 논문의 주요한 점은 이제 프리 트레이닝과 셀프 트레이닝 비교한 관점인데, 혹시 어그멘테이션이랑 셀프 트레이닝을 조금 비교해서 그 효과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아까 그 결과를 보니까 어그멘테이션에 셀프 트레이닝을 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이제 아까 뭐 프리 트레이닝과 그 셀프 트레이닝 설명하실 때처럼 셀프 트레이닝은 뭔가 프리 트레이닝은 그 이제 태스크와 상관없이 하지만 그 방향성이 이제 실제 태스크와 셀프 트레이닝이 좀 연관이 있어서 뭔가 조금 다른 효과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지 해서요. 일단은 오그멘테이션 자체가 이제 트레이닝 기법이 아니고, 오그멘테이션은 트레이닝 그 기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어떤 과정 중 하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비교하는 거는 이제 오그멘테이션과 셀프 트레이닝이 아니라 이제 프리 트레이닝이라는 트레이닝 기법과 셀프 트레이닝이라는 트레이닝 기법이고요. 어그멘테이션은 이제 그 트레이닝 기법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활용하는 어떤 과정 중에 하나, 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네네네. 그렇긴 한데 혹시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증가시켜줘서 뭔가 효과를 얻는다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유사한 것 같아서. 음, 어,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은 없는 건가요? 네, 여기서는 이제 어그멘테이션 자체를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어그멘테이션 자체로는 이제 트레이닝 기법이 될 수 없고, 네, 이제 셀프 트레이닝에 어그멘테이션을 네, 그 트레이닝 기법을 적용을 할 때 그 데이터셋에 얼마나 많은 어그멘테이션을 가하냐에 따라서 이 방법들을 비교한 것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